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원더풀 투나잇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자, 요즘 유난히 지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제가요? 예. 오늘따라 또 수염도 안 깎고 나오셨어요? 수염 깎았는데. 로빈슨 크루소 같아요. 이게 상암동에. 분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서정욱 변호사도? 예. 예. 역시 목이 역시 암스트롱입니다. 예. 자,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잠깐 해보고 시작할게요. 지난 주말에 인터넷에 이제 사진 다 뜨고 그랬는데 영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 간 사진이 이제 온갖 언론을 장식을 했는데 말이 많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뭐 저도 이게 저희 집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처가 앉아 있고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씩 종종 옵니다. 그게 뭐 문제 됩니까? 부인이 남편 근무하는 데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세금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 최진봉 교수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세요. 별로 마주치고 저한테는 싶지 않아요. 주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물론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서정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갈 수 있죠. 그럼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도 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제 대통령 집무실 두 번 가셨다 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걸 보면. 근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 갔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또 비서스나 이런 분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오시게 되면 또 영부인 이제 대통령 부인도 경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란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께 뭔가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뭐 아니면 반드시 기묘하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대통령 집무실에까지 가서 그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 시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걸 기사화하는 게 더 웃겨요. 저는 그게 왜 기사가 나와야 되고 SNS에 올라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용히 왔다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누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기사화까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최진봉 교수 얘기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대통령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그냥 대통령실이라도 이게 와가지고 반려견하고 뭐 사진 이게 하나 찍은 걸 팬카페 건희 사랑에서 올린 거거든요. 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생각 들어봤고요. 자, 이게 주요 이슈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할게요. 자, 이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최종 사전 투표율을 보면 20.62%고요. 4년 전의 지방선거 때보다 0.48%가 늘었습니다. 최고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곳은 전남이고요. 전남이 37.04%를 기록을 했고 최저 가장 낮게 사전 투표율이 집계된 곳은 대구로 14.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 배우 송강호 씨 귀국했다고 라이브로 현장 인천공항에 연결했습니다. 예, 브로커 팀이 동반 귀국했다고요. 자, 투표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야 간의 유불리 어떻게 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이게 아전인수격 서로 해석이지 여야 간의 유불리는 따질 수 없다 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그 민주당이 많이 했지만 지금 이게 여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역별로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호남이 많이 하고 대구가 적다. 이게 대통령 선거라면 의미가 있죠. 네. 합치니까. 근데 지역별로 뽑잖아요. 따라서 지역별 사전 투표율도 큰 의미는 없다.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건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이래 봅니다. 네.
최 교수님도 비슷한 저도 생각이십니까?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예전하고 다르게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진영,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의 진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 사전투표율의 연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오면 그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전투표율이 어느 지역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다 이것만 가지고서 어떤 진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판세 분석을 좀 해볼게요. 김민석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군데서만 승리해도 굉장한 선전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17군데인데 5군데만 민주당이 승리해도 굉장한 선전이다. 처음보다는 민주당 쪽에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뭐 마지막에 읍소 작전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거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로 언더독 있잖아요. 네. 밑에 깔린 개한테 동정심 때문에 표를 좀 얻어오는 이게 언더독 효과거든요. 이런 걸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런데 5곳이긴데 선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에 3개, 제주도 하나, 4개를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 하나만 이기면 선전이다? 뭐 제가 보기에 4-5개 정도 객관적 예측은 맞는데 근데 그걸 선전이라고 포장하는 건 잘못됐다. 이건 참패로 봐야죠. 5개 이기면 참패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죠. 최진봉 교수님. 참패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자체의 구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뒤에 치러졌는데도 그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보수 진영이 압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패라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뭐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민석 의원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5곳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상황 자체도 구도도 부정적이지만 인물들을 통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민석 본부장 얘기대로 5곳 되면은 선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선전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싸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선전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그 선거 결과에 5석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 앞에 그건 사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구도 자체가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뭐 5석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두 분이 먼저 최 교수님부터 예언을 한번 해보자고요. 또요? 민주당이 적어도 몇 곳에서 이길 것 같은지 뭐 책임 안 지셔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7석까지도 7가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서정욱 변호사님. 7곳. 뭐 제 생각에 딱 5곳 정도 될 것 같아요. 호남 3개, 제주도 하고 하나 정도는 이게 충청이나 뭐 경기나 하나 정도는 4군데 경합 맞아요. 지역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세 막판인데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이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공약 내용을 먼저 최진봉 교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공약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이재명 계양을 후보 이 두 분이 함께 공약을 냈는데 이게 원래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가 예전부터 계속 냈던 공약이에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반대가 좀 심해서 대선 공약을 집어넣지 않았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김포공항 자리 그 자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남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게 계획이라고 서부의 말씀드립니다. 대개발로 가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포공항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말 좋은 아파트가 단지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손재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제주도 관광산업에 큰 위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그런 거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 이게 제주도 지금 수학여행 가는 서울의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청주 가서 또 이게 원주 가서 인천 가서 이게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주 서울 출퇴근하는 분도 많아요. 그럼 이게 청주 통해 출퇴근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송영길 후보께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되는가? 국익에 도움된다면 대선 공약에 엿서야죠. 어떻게 일개 서울시장이
일개 개항의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을 어떻게 옮깁니까? 대통령도 힘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이게 본인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대선 공약에 이어서 해야지. 지금 이게 표가 급하니까 저는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선정욱 변호사는 뭐 청주, 원주, 인천, 청주, 원주를 얘기했는데 청주, 원주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인천은 지금도 인천공항까지는 그 여기 지금 DMC 우리 여기 오는데 상암동 오는데 오는 열차가 있잖아요. 공항철도. 공항철도 같은 경우 김포공항에서 인천 가는데 10분에 15분이면 가요. 그거 타면 금방 갑니다. 그거 1터미널, 2터미널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구축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려면 이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하는 GTX를 지금 이 경기도 GTX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빨리 인천공항에 접근성이 돼야 되고 9호선도 개항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김포공항 온지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통난이 완전히 완축되고 나면 완결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가는데 불편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이 어느 정도 완비된다고 하면 인천 가서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유권자들의 판단을 좀 기다리는 걸로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또 이재명 개항을 후보 이 세 사람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요. 일단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윤호중, 박지원 두 분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윤호중, 박지원 세 분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선대위원장이에요.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손 맞잡고 원팀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갈등 요소가 부각이 되면서 선거 막판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원팀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서정욱 변호사님 쇄신안을 지방선거에 다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내용이 민주당 지도부 내용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이게 쇄신안의 핵심이 뭡니까? 586 용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 원팀으로 손잡고 이게 586 용태가 쏙 빠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선거가 급하니까 일단 이게 손만 맞잡은 거지 저는 전혀 봉합이 안 됐고 이 갈등은 선거 끝나면 더 큰 갈등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마치고 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586 용태도 그때 알겠습니다. 논의가 될 걸로 보겠습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들께서 여러 가지 문자를 주셨는데 할 말 있습니다. 여염집 평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업하실 때 우리들이 회사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불편하다고 웬만하면 식구들 회사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서변 말이 맞다. 네,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이 어젯밤에 저녁에 7시 한 40분쯤에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봉 교수님 추경안 내용 좀 설명 좀 예.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3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어젯밤 통과를 했고요. 원래보다는 2조 6천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여진 금액 39조 원이 통과가 됐고요. 지급 대상은 연매출 50억 원 이하로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제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자로 오늘부터 발송이 되고 오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틀 동안 예,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오늘 홀짝제로 내일은 해서? 홀짝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홀짝제 없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급 오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300만 원을 300만 원 기존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걸 200만 원 더 늘렸다 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달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럴 때 저 문자 스미싱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못 서정욱 변호사도 혹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너무 많이 받았죠. 대출 뭐 해줄 테니 저 한번 누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요. 그냥 딴 사람한테 알아보고 안 눌렀다니까. 요즘 이게 보이스 피싱이요. 변호사들 먹이 살래요. 정말 이게 구속 사건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정말요? 몇 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 들어옵니까? 사건이 엄청나게 사건이? 많습니다. 예. 스미싱하고 보이스피싱은 또 다르잖아요. 뭐 좀 다르지만 전부 이게 대동소이한 거죠. 다. 언제 저 스미싱, 보이스피싱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서정익 변호사님, 여야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던 소급 적용하고요. 소득 역전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이 소급 적용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옛날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이거 소급 적용을 안 했거든요. 예. 소급 적용하려면 이게 그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그때 본인들이 돈 나눠줄 때 그때 법을 만들어 놨으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소급 적용 안 해놓고 지금 이게 하자고 하는데 워낙 급하니까 법을 만들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득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보조금이고 어떤 정책이고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근데 예를 들어 하나도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더 오히려 역전이 되면 이런 게 여러 가지 공정 문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에 논의를 해서 반드시 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저는 그 공정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봐요. 자, 추경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지난번에 언제든 우리 만날 수 있다. 뭐 김치찌개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나자 하면 좀 만나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꽉 막힌 전국에서 야당의 이제 비대위원장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실하고 있는 거니까요.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의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이게 불발이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익 변호사님. 일단 이제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진짜 당 대표라도 이제 영수회담은 좀 이게 용어가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여당의 영수라고 하기도 어렵고 요즘은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이제 여당도 수평 관계거든요. 옛날에 우리 정치사에서 그랬었던 거죠. 당의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집권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직할 때 이야기고 네. 지금 이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만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수반. 따라서 이게 여야 영수회담 용어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임시로 또 이게 공동 비대위원장 아닌 박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고 아마 그렇지만 저는 뭐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우리가 이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허심탄회하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해법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안 만난 거 이거는 좀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게 용어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자, 이 손실 보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청사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요. 62조 원 규모의 2차 수령 예산 이제 심의 의결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제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건 꼭 좀 지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게 그 실제 계좌에 돈이 꽂히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여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 코로나 지원금 그때도 이게 민주당이 100만 원씩 전 국민들 딱 선거 직전에 꼽히니까 이게 총선 때 유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이런 관행은 좀 없애야 된다. 이번에도 이게 민주당은 좀 연기해서 선거 끝나고 줄라 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선거 전날 계좌에 600만에서 1000만 원 꼽아주면 여당이 유리한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그 선거 전날이나 이렇게 직전에 이런 게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평소에 저는 상당히 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 같으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건 이제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막판 승부수로 승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아이고 무서워라. 김부장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따뜻한 목소리가. 자, 7409님께서 이거
이런 지급금을 선거 앞두고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7409님 서비원이 웬일? 자 서정욱 변호사 한 줄 평해 주세요. 3, 2, 1. 이재명 송영길 너나 가라 청주공항. 네가 가라 하와이. 청주공항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렇게 왜 이러세요? 라임을 맞춰봤답니다. 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